이곳은 그냥 저를 힘들게 만드는 저의 요새였던 거죠. 정신은 힘든데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타성에 적었던 것 같기도 해요. 뭐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어요. 아, 내가 언제든 마음 먹으면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나 있고 당연히 불편했죠. 그 방 안에 있는 순간순간 뭐 가족에 대한 부채감도 있었고 내가 좀 더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절실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력하는 법을 몰랐고 나와야 할 이유도 느끼지 못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운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저는 정신병원 입원을 3번을 했어요. 이제 10대 때 2번 했었고 마지막으로 한 게 3번째. 사실 그 3번째 정신병원 입원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은둔에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눈을 뜨면 텅 빈 천장 고요한 정막 흐르고 도망갈 길을 찾았지만 결국 미로를 만들었네. 저는 은둔을 끝내기 전 한 5, 6년간은 햇빛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랑 함께 외출을 하게 됐어요. 없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냐. 그때가 이맘때쯤이었거든요. 근데 눈이 내렸었어요. 눈이 소복하게 쌓여가지고 날씨는 굉장히 싸늘하고 춥거든요. 근데 요 햇살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저는 항상 암막 커튼을 치고 이제 불도 안 들어와가지고 켜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그래서 그 햇빛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제 외출을 하기 위해서 걷잖아요. 근데 그 걷는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10년 동안 이 좁은 방 안에서 혹은 거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장거리를 걷는 법을 이제 잊어먹은 거죠. 정말 결정적이었던 게 밤에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신호등이 불이 꺼질락 말락 하는 거예요. 거의 막 빨리 지나가야겠다. 그래서 엄마랑 둘이 뛰는데 제가 뛰는 모습은 정말 더 가관으로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이제 걷는 법, 뛰는 법조차도 다 까먹은 그런 아이구나. 근데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 조금씩 나아지고 싶다. 거기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햇살에 충격받고 걷는 모습, 걷는 법을 잊어먹은 것 자신에 대해 충격받고 이제 뛰는 법조차 이제 잃어버린 이걸 내가 다시 되찾아야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밖에 나와 보니 햇살이 너무 따뜻하더라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 난 무엇을 놓쳤던 걸까. 제가 은둔을 탈출한 이후에도 이제 좀 은둔 다시 돌아갈 뻔한 그런 날이 있었어요. 나의 방정 너머에도 은둔을 하는 계기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에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거나 학대를 당했거나 그런 케이스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과의 분리가 필요한 거죠. 분리를 해서 이제 아예 새로운 곳에 떨어뜨리면은 이게 사람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새로운 사람들과 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어쨌든 눈치를 보면서 따라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이제 9시 일어나서 청소해요. 근데 나만 안 할 수 없잖아요. 강제로 하다 보면은 나만의 뭐 루틴 같은 게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회복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무보조라고 해야 되는데 정확히는 이제 전화를 돌리고 이제 SNS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지금처럼 꾸준히 일을 해서 제 몫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이거 일하는 것도 사실 돈을 버는 거지만 아르바이트도 재활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로 이제 실전 경험을 하기 위한 재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열심히 앞으로도 재활을 해서 한 사람 몫에 하는 당당한 성인이 되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 과거에 약 5년 정도 은둔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유승규라고 합니다.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은둔고수라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이에요. 은둔 경험이 있었던 청년들, 뭐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17년 이상 그런 친구들이 이제 한 5개월 정도 양성 교육을 받고 현재 은둔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 일환으로 노래도 만들어서 유통하고 있고요. 방문 멘토링 또는 뭐 게임상에서 상담을 원하면 거기 가서도 해주고요. 올해는 이제 연극도 올렸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한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동생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1대1 면담도 하고 뭐 아침마다 아침 모임 해가지고 서로의 기분이나 내 자신을 알아차리는 연습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같이 밥 만들고 장도 같이 보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 요소들, 청소 이런 거 함께 하고 있고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돼요. 그냥 어떻게 밥을 하는지,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어떻게 설거지를 하는지 며칠에 한 번 씻고 하루에 한 번 세수하고 2번 세수하고 3번 이 닦고 그런 거에서 이제 기본적인 걸 이제 다시 재사회화하는 거고요. 너 이제 은둔 탈출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이거 누가 몰라요? 은둔 탈출해서 너 사람도 좀 만나고 친구도 사귀고 해야 돼.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못 하는 거죠. 뭐 어쩔 때는 하루 종일 게임할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문득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고 있는 내 현실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자책하면서 누워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냥 눈을 뜨면 괴로워서 그 당시 제 방은 온통 쓰레기장이었거든요. 뭔가 기본적인 삶의 의욕을 그냥 없었어요. 소변도 방 안에서 그냥 쌌고요. 그냥 뭔가 그냥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과랄 게 없죠. 예, 그냥 랜덤이죠. 일과는. 계속 벗어나려는 시도들은 하고 있었고요. 20살 때부터 꾸준히 한 27살까지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좀 혼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계기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게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할 때는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이런 걸 도와주는 전문 기업이 있다. 그리고 어떤 논문을 잠깐 봤었거든요, 우연히. 일본에는 이런 사람이 수백만 명 있다. 사회적 이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서부터 그러면 저런 곳에서 좀 도움을 받으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마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이라는 사회부터 이제 솔직한 의견을 말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받거나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제 진심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지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별로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런 소통 방식을 가르쳐준 어른이 저희 집엔 없었어요. 어쨌든 결국 최소 단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공간까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막 소통해서 나는 사실 이런 게 하고 싶은데 그건 안 돼. 그거 하고 싶은데 안 돼. 결국 그 작은 공간 안에서는 뭔가 침범받지 않는 듯한 느낌. 근데도 괴로워요. 그 방 안에 있는 것 자체는. 대부분 많이 착각하시는 게 아이고 저거 부모 등골 빨아먹고 저 방 안에서 참 편하겠다.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그 안에서 미안해도 하고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부모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자식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사지 멀쩡한데 네가 뭐가 문제야? 그냥 나와서 하면 되지. 연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꼭 뭐가 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런 시대들에서 결국 좀 상대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보다 고학력자도 많고 잘하는 것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능력치로만 봐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쓸모가 없다? 그냥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원활하게 또 어떤 활동들을 해줘야 그것이 결국에는 사회적 손실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이런 마음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당연히 그거는 사회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부모들이 꼭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게 최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오신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속상하잖아요. 나도 좀 열심히 살려고 산 건데 서로가 어떻게 하면 더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만 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예전에는 그랬어요. 눈으로 예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왜 낳았어? 이런 말도 정말 수백 번 했던 것 같아요. 나를 그냥 태어나게 하지 말지.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사실 미안해요. 이제는 잘하고 싶어요. 엄마의 딸로 태어나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는 예전에는 모진 말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네. 어딘가에선 소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유튜브든 뭐 채팅 어플이든 어딘가에서든
거기에 짠 하고 나타나서 인식을 빡 개선해주고 세상은 허술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집 건너 아니면 내 동생, 내 가족 언젠가 은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옆집에 계실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라도 사소한 계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뭐 햇살이 너무 좋아서 이제 나가고 싶어졌다든지 운동을 탈출하고 싶어졌다든지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그